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있는 염라대왕을 만나고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여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염라대왕이 누구냐고요? 소름 돋게도 바로 저와 살을 붙이고 살았던 남편이라는 작자입니다. 남편의 엄마라는 사람도 저의 지옥행에 한몫했었고요. 지금부터 그 구구절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1년 연애 후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누가 떠민 것도 아닌데 저 혼자 결혼 정년기에 연연했었고 마침 곁에 있는 사람이 그였어서 하게 되었었지요. 연애하고 결혼 초반 때만 해도 우리는 남들과 다를 것 없이 알콩달콩한 신혼부부였어요. 그 행복이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지만요. 어느 날 친정엄마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엄마가 대장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미소야, 병원에서 말하는데 지금 내 몸 상황으로 봐서는 그다지 희망적이지가 않대.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암이라니. 엄마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결과 맞아? 몇 번이고 확인했어. 요즘 암은 병도 아니랬어. 다 나을 수 있어. 그래도 안 좋은 결과에 대비는 해야지.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지금 네가 하는 일 열심히 해. 엄마 아프다고 너무 신경 쓰면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아. 나도 좋은 생각만 하면서 치료받을게.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은 참 기고했어요. 저를 먼저 갖고 아빠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제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빠는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졸지에 아빠의 죽음과 맞바꾼 딸이 되어버렸었죠.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저와 엄마를 원망하셨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엄마는 혼자서 저를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사는 것이 퍽퍽해 다른 남자 만날 생각도 못했던 엄마가 이제 좀 편하게 살만해지니까 병마가 덮쳐왔던 거죠. 저는 그래서 더 속상하고 슬펐어요. 불쌍한 우리 엄마를 제가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다짐했죠. 엄마의 발병 소식을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남편은 굉장히 난감한 표정을 짓더군요. 갑자기 암이라고? 암이 그럼 무슨 예고라도 하고 와? 하필 지금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너도 알잖아. 중요한 시기라니. 나 곧 진급 앞두고 큰 프로젝트도 있고 너도 이번 연봉 협상이 엄청 중요하다며.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 때 암 환자가 집에 있으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지. 애 없을 때 우리도 바짝 벌어놔야 나중에 좀 편해질 거 아냐. 정말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오빠, 지금 한 말 진심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가 아프다는데. 심지어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말이야? 내가 아는 오빠 맞아? 뭘 또 그렇게까지 난리야. 난 솔직히 말한 것뿐이잖아. 솔직? 이건 솔직이 아니라 무정한 거야. 어머님이 암에 걸렸어도 오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하필 왜 이럴 때 암에 걸리셨냐고. 야, 말 조심하자. 멀쩡하고 건강하게 있는 우리 엄마는 왜 걸고 넘어져? 그럼 우리 엄마는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야? 흥분하지 말라니까. 남편은 엄마의 발병 소식에 걱정과 위로가 아닌 짜증부터 내더군요. 내가 이렇게 모진 사람이랑 살았던가 하며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말도 섞기 싫어지더군요. 며칠 동안 침묵하는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온 건 남편이었어요. 미소야,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렇게 차갑게 굴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봐. 장모님 아프시잖아. 혼자 계시는데
우리 집으로 모셔올까? 뭐? 혼자 계신 것도 걱정이지만 이제 암 환자인데 옆에서 누군가는 더 챙겨줘야 할 거다냐. 갑자기 왜 이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중요한 시기인데 엄마가 아프다고 짜증냈었잖아. 내가 또 뭐 언제 그렇게 짜증을 냈다고. 그냥 나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말이 좀 밉게 나온 거지. 이게 진짜 내 속마음이야. 장모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자. 미소 너랑 나랑 잘 치료 받으실 수 있게 해드리자. 나도 많이 노력할게. 너무 의외였어요. 남편이 엄마를 집에서 모시며 치료받자는 제안을 할 줄은 생각도 못했었어요. 며칠 전 남편에게 윽박을 질렀던 제가 절로 부끄러워지더군요. 내가 오빠를 오해했었어. 미안해.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엄마한테 지금 당장 전화해야겠다. 저는 기쁜 마음에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이서방이 엄마 우리 집에 모시고 와서 같이 지내자고 하네.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 편하고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최대한 엄마랑 같이 병원 다니면서 돌봐줄게. 그래도 너희 신혼집에 내가 어떻게 가니? 민폐지.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암 환자를.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엄마는 같이 지내자는 제안에도 당신이 폐가 될까봐 끝까지 거절하시는 것이었어요. 결국엔 남편이 가서 거의 억지로 모셔오다시피 했죠. 장모님, 미안해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미소가 마음이 편해야 옆에서 보는 저도 좋아요. 고마워 이서방. 얼마 후 엄마의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죠. 막상 수술을 해보니 대장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암이 퍼진 상태였어요.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결국 1차 수술은 암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마치게 되었어요. 의식을 회복한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고 금방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던 엄마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고 마셨어요. 엄마, 울지 마. 내가 엄마 꼭 낫게 해줄 거야. 엄마, 울지 마.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꼭 살릴 거야. 그날 병실에서 우리는 서로 껴안고 1시간이 넘게 울었어요. 나는 엄마의 고생했던 시간을 알고 엄마는 앞으로 나의 고생을 알기 때문이었죠. 엄마를 병원에 두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결심한 대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오빠,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아무래도 일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뭐? 일을 그만둔다고? 일이랑 엄마 간호랑 병행하기 힘들어. 지금은 그냥 엄마한테 집중하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럼 우리는? 미안해. 그렇게 말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 면목 없고. 하지만 엄마 최대한 빨리 낫게 해드리고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게. 엄마한테 들어가는 병원비 걱정 마. 엄마가 들어놓은 보험금으로 커버될 것 같아. 오빠한테 가는 피해 없도록 그렇게 할게. 보험이 있어? 아빠 돌아가시고 항상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가입해놓은 게 있으시거든. 얼마까지 나오는데? 지금까지 진단비랑 수술비는 충분해. 앞으로 몇 번이나 더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을 할지 말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 혹시 혼자 남게 될 나를 생각해서 보장이 아주 좋은 걸로 하셨었거든. 그래? 사망시에도 나오는 거야? 그럼 사망시 최대 8억까지 나와. 워낙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이라 보장 내용이 더 좋기도 하고. 8억이라고? 저는 그때 미처 몰랐어요. 번뜩이는 남편의 눈빛이 의미하는 뜻을요. 그 대화를 나눈 이후 남편은 평소보다 뭔가 더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엄마의 간호나 치료에 대해서는 훨씬 눈에 띄게 소극적으로 변했어요. 게다가 제 앞에서 이상한 말들도 서슴지 않고 짓거리더군요. 미소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요즘 암은 병원보다 자연에서 치유하게 냅두는 게 더 좋대. 어떤 사람은 3개월 시한부 받아놓고 다 포기하는 마음으로 혼자 산에 들어갔는데 5년 넘게 아직도 살아있대. 우리도 장모님 어떻게 산으로 모셔볼까? 무슨 소리야. 암 환자를 왜 산으로 보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지. 아예 희망이 없을 것 같으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지. 엄마 좋아지고 있어. 그런 말 하지 마. 다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잖아. 또 어느 날은 시어머니까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예, 친정엄마는 나을 기미가 없는 거지? 아니에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좋았다 조금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계세요. 나쁜 징후는 아니래요. 시어머니는 비꼬듯이 말하더군요. 사부인이 참 삶에 대한 집착이 심하시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떻게든 엄마 살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집착이 아니라 노력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살 날이 많고 애기 낳을 생각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맞는 거니? 저희 엄마예요. 여태껏 고생만 하고 사셨어요. 제가 어떻게든 병 고쳐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나서 그 호강을 시켜드린다니? 결국은 우리 동주 등골 빼먹겠다는 거잖아. 그 아픈 몸으로 살아서 뭐 하냐는 말이지. 차라리 돌아가시면 보험금이라도 나오면 그걸로 너희가 숨통이 트일 거 아니냐? 네? 어머니, 지금 그게 하실 말이에요? 엄마 보험금 얘기는 오빠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어머머, 얘 눈 부라리는 것 봐.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 파르르 떨면서 대더니. 어머니가 이성을 잃게 만드셨잖아요. 결국 손도 쓰지 말고 그냥 저희 엄마 돌아가시게 냅두란 말이에요? 자식들이 그러기 전에 본인이 잘 선택하면 좋다는 말이지. 너도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사부인 그렇게 되고 너도 간병한다고 일 그만뒀잖아. 동주가 착해서 그렇지 말은 안 해도 혼자 얼마나 힘들겠니? 저 최대한 오빠한테 피해 안 가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엄마 약값에 1,000원 한 장 오빠 돈 들어간 거 없고요. 그럼 네 집에 엄마 모시고 와서 사는 건 동주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것도 암 환자랑. 같이 모시자고 한 건 오빠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동주 걔가 착해 빠져서 그렇지.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 고생하는 것 같아 난 싫다. 사부인이야 엄연히 말하자면 피도 안 섞인 남인데 동주랑 한 집에서 사는 게 말이 되니? 그것도 아픈 몸으로?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시모가 저렇게 말하는 의도 자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후에도 남편과 시모는 엄마의 보험금을 자주 언급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곤 했죠. 그 당시 병원에만 있어 답답해하는 엄마를 잠깐 집에 모시고 돌아온 적이 있었어요. 병원 나오니까 그래도 좀 낫다. 의사도 엄마 마음 편하고 기분 전환되는 게 가장 좋은 약이라니까 몸 조금 괜찮고 병원 지겨우면 언제든 말해. 이렇게 잠깐씩이라도 집에서 지내다 가자. 우선 낮잠 좀 주무셔. 그동안 병원밥 지겨웠을 텐데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 엄마를 잠깐 눈 붙일 수 있게 방에 눕혀드리고 저는 부엌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삐빅거리는 소리와 함께 도어락이 열리더니 시모가 자기 집처럼 우악스럽게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시간이 어쩐 일이세요? 너 집에 있었니? 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 있으세요? 시모는 뭔가 굉장히 당황한 듯 횡설수설하며 말까지 더듬더군요. 그게 동주 반찬이라도 해줄까 하고. 아, 네. 제가 오늘 집에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참, 내가 온 김에 너한테 확실히 물어볼 게 있다. 사부인 병원비랑 수술비 이런 거
진짜 충분한 거 맞니? 네, 오빠가 또 보험 얘기하던가요? 그래, 동주가 안심하라고는 했지만 내가 원 불안해서 말이지. 네가 동주한테 보험금으로 다 메꿀 수 있다고 했다지만 난 어째 생각보다 사부인은 오래 살아있으니까 우리 아들 돈이 야금야금 그리로 새어나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니까. 아니면 여기 빈종이에 각서라도 써라. 네? 각서요? 그래, 우리 동주도는 1원도 병원비에 보태지 않겠다는 각서 말이다. 무슨 그런 각서를 써요, 어머니? 네가 자신이 있다면 못 쓸 것도 없지 않냐? 내 말이 틀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암 환자한테 내 아들 돈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본다. 아니지, 우리가 오히려 간병비를 받아야지. 당연히 받아야 하고 말고. 간병비를 제가 왜 줘야 하는 건데요? 간병은 제가 다 하고 있는데? 동주가 아픈 너희 엄마한테 방도 하나 내줬잖아. 세상에, 그 집이 어떤 집인데 염치도 없이. 그리고 아무리 너랑 사부인이 병원에서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도 걔가 집에 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니? 그뿐인 줄 알아? 네가 네 엄마 옆에만 붙어 있으니까 동주 해먹이고 입히는 것도 영 꼬라지가 아니고 내가 입 아프게 더 말하리? 오빠한테 저도 미안한 건 많지만 그렇다고 간병비를 제가 주는 것도 아니죠. 오빠는 엄마 보러 병원에 한번 온 적 없어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딱히 뭐라 하지 않았고요. 회사 일도 바쁜 애가 어떻게 병원까지 가란 말이니? 지금 모두 네 엄마한테 집중을 하고 있으니 그만큼 동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악다구니를 쏟아냈어요. 엄마가 방에 계시다는 것도 잊은 채 저는 분통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어요. 아무튼 나는 동주 고생하는 꼴 절대 못 본다.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동주를 제대로 보살피든지. 시모가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고 잠시 후 엄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미소야.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그런 말 하지 마. 이런 얘기 듣게 하려고 엄마 모시고 온 건 아닌데 내가 더 미안해. 맛있는 밥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다 엉망이 되고 말았죠. 대충 저녁을 먹고 엄마는 주무시고 저는 병원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러 나왔어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와 있더군요. 저는 시모 대신 남편의 멱살이라도 잡고 흔들고 싶었지만 또 엄마의 앞에서 나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남편은 뭐가 좋은지 기분 나쁘게 희죽희죽 웃더니 말하더군요. 나 오늘 보너스 받았는데 치킨 사줄까? 엄마 지금 집에 계셔. 주무셔. 알아. 아까 봤어. 치킨 먹을래 말래? 어머님도 아까 왔다 가셨어. 오빠한테 아무 말 안 하셔? 우리 엄마 왔다 간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 치킨 소리가 나와? 그 일은 그 일이고 치킨은 치킨이지. 정 떨어져 정말. 오빠나 실컷 먹어. 오늘 있었던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게 사과 한마디 없이 치킨이나 먹자고 하는 남편이 정말 죽도록 미웠어요. 방에 먼저 들어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일어나 보니 새벽 3시더군요. 치킨을 시켜서 술까지 마셨는지 어느새 술 냄새를 풍기며 남편이 옆에서 쿨쿨 자고 있더군요. 심란한 마음에 다시 잠은 안 오고 뒤척이다 머리맡에 있는 남편의 새 핸드폰을 보게 되었어요. 응? 원래 이 핸드폰 아니었는데 새로 샀나? 제가 알던 남편의 핸드폰 기종이 아니었어요. 순간 저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에요. 휴대폰 잠금도 어설프게 되어 있어 쉽게 풀자 그동안 남편과 시모가 나눈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대화가 있더군요. 동주야, 니네 장모 왜 안 죽니? 그러니까 왜 안 죽어? 완전 똥 밟은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봐. 죽으면 8억이라 그랬다면서? 내가 진짜 8억 때문에 참는다.
장모 죽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우선 시간이 좀 필요해. 장모 사망보험금이 미소한테 먼저 갈 테니까. 내가 걔한테 조금 더 공들여서 그 돈을 나한테 쓰도록 해야지. 어쨌든 내 돈이 된 후에 바로 이혼해버리고 새장가 가야지. 엄마는 좋겠소. 이렇게 똑똑한 아들 둬서. 그래, 미소 걔 맨날 파르르 대들기는 하고 정말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 너랑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어. 다음번에는 참하고 순한 애로 새로 들여라. 꼭. 맞다. 용하다는 점집 가서 일찍 죽는다는 부적 하나 떼왔는데 오늘 집에 가니 미소가 와 있더라. 걔 계속 병원에 있는 거 아니었어? 그래? 잠깐 집에 뭐 가지러 왔나 보니. 그래서 부적은 못 넣어놨어? 미소 베개에 넣어야 한다는데 걔를 보고 당황해서 방에는 아예 얼씬도 못했네. 다음에 내가 넣어놓을게. 나한테 줘. 내가 또 한마디 했더니 100마디 하면서 대들더라. 저것도 지 엄마 따라 죽어버리면 우리 고생할 거 없이 그냥 네가 8억 다 가지고 오는 건데. 아무튼 밉상이야 군연. 엄마도 조금만 참아. 고생 끝에 낙이 온다잖아. 싫은 거 너무 티내지 말고. 그래, 내가 우리 아들 봐서 참아야지. 아무튼 미소 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읽어봤어요. 이게 다 무슨 대화인 거야? 왜 우리 엄마 죽는 날만 기다리고 8억이 당연히 자기네 거인 것처럼 구는 거지? 저주 담긴 부적은 또 뭐야? 이 인간들 도대체 뭐야?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야? 저는 소름이 돋으면서 구역질이 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변기에 토악질을 해댔죠. 속을 비우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죠. 멍해졌다가 눈물이 나다가 화가 나다가 후회가 되다가 온갖 모든 감정이 저를 훑고 지나가더군요. 한참을 거실에 앉아 고민을 했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남편을 깨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 집에 엄마도 계신데 시끄럽게 했다가는 엄마가 더 신경 쓰실 게 뻔하니 조금 상황을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다만 그 둘의 대화를 제 휴대폰으로 옮겨놓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시 읽어봐도 너무 화나고 분했어요. 자고 있는 남편의 뺨을 세게 후려치고 싶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저는 그 집에서 더 있고 싶지 않아 엄마를 모시고 다시 병원으로 급하게 돌아왔어요. 미소야, 괜찮아? 응? 뭐가? 너 오늘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넋이 나가 있어?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나 불렀어?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아니긴? 엄마한테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야? 그게 말이야. 사실. 그때였어요. 어머, 너 경미 아니니? 서경미 맞지?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저희 모녀를 보고 누군가가 상기된 목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누구? 나야, 혜선이, 정혜선. 정혜선? 진짜야? 너 완전 달라졌네. 너야말로 왜 이렇게 달라졌어? 어디 아파? 나 너를 정말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자신을 정혜선이라고 소개한 중년 여성은 엄마의 대답도 듣기 전에 엄마를 와락 안고 구슬프게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 놀란 얼굴로 봤어요. 경미야, 내가 너를 찾으려고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어. 너한테 은혜 갚으려고. 은혜는 무슨, 잘 지냈어? 나 찾아다녔구나. 사실은 나 개명했어. 서은진으로. 그래서 더 나를 찾기 힘들었나 보구나. 그래? 개명을 했어? 난 계속 서경미로만 찾아다녔거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 그런데 너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야위고 헬쓱해? 응?
나 지금 암 치료 중이야. 병치레 참 쉽지 않네. 암? 말도 안 돼.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하던 분은 엄마의 학창시절 친한 친구분이었어요. 삐쩍 마르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혜선 아줌마는 다른 아이들한테 툭하면 괴롭힘을 당하고는 했었대요. 그런데 정의가 넘치던 엄마가 나서서 혜선 아줌마 곁을 지켜준 거죠. 그때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나쁜 생각도 많이 했던 혜선 아줌마는 그렇게 엄마 덕분에 힘을 내 버텨냈고, 엄마가 힘들 때 당신도 도움을 주는 친구가 되겠다고 결심했었대요. 하지만 당시 할아버지가 벌려놓은 일이 망해 가족 모두가 힘들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도망치듯 고향을 떠난 엄마와 혜선 아줌마는 서로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졌던 것이에요. 아줌마는 나중에 돈이 아주 많은 아저씨와 결혼했는데 돈이 생겨 엄마를 백방으로 수소문해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엄마를 데리고 고향을 떠나면서 할아버지가 개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줌마는 어떻게 해도 엄마를 찾을 수 없었는데 그제야 두 분이 병원 로비에서 우연히 재회를 하게 된 거죠. 경미야, 난 너한테 신세를 많이 졌잖아. 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친구야. 정말 널 이번 생에 못 찾고 죽으면 내가 눈을 못 감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 내가 그때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데. 뭘 또 눈을 못 감아.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만났잖니. 나 은진으로 바꾼 지 엄청 오래됐는데. 네가 자꾸 경미라고 부르니까 어색하다야. 미안해 혜선아. 우리 가족 모두 고향 떠나고 누굴 그리워하고 할 새도 없이 돈 버느라 바쁘게 살았어. 난 학교도 다 졸업 못하고 일 시작했어. 물론 중간에 미소 아빠 만나서 살림 차리고 애도 낳기는 했지만 나도 구구절절 사연이 엄청 많아. 정말 이렇게라도 만나서 다행이야. 너만 괜찮다면 우리 매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병원으로 매일 찾아올게. 혜선 아줌마는 그날 이후로 정말 날마다 병원에 와서 엄마의 옆에 꼭 붙어 계셨어요. 말동무도 해드리고 저 대신 필요한 것도 챙겨드렸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미소야, 내가 너희 엄마 이 병원에서 제일 좋은 1인실로 바꿔줄 거야. 내가 여기 병원장이랑 아주 잘하는 사이거든. 비용은 일체 걱정 말고 이제 무슨 치료를 하든 무슨 수술을 받든 제일 먼저 최고의 치료만 받게 해줄 거야. 이제 아줌마한테 엄마 믿고 맡겨. 괜찮아요. 엄마가 보험 잘 들어놓은 거 있어서 그걸로도 병원비 걱정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그 보험금 나오면 그냥 너 다 가져. 너 용돈 해. 이제 엄마한테 일절 들어가는 돈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묻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 자랑 같지만 아줌마 정말 잘 살아. 알았지? 아줌마가 그렇게 말해주시자 저는 그동안 남모르게 힘들었던 것들이 떠올라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미소, 네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라도 나 만났으니까 안심해. 내가 공기 좋은데 땅이 좀 있거든. 엄마 치료 다 끝나면 거기 데려가 요양할 거야. 지금 그쪽에 경미랑 같이 살 집 지으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이니까 나중 걱정도 하지 마. 이제 다 나한테 맡겨도 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아줌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는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모든 일을 아줌마에게 터놓기 시작했어요. 사망보험금만 바라보며 엄마의 죽음을 기도했던 남편과 시모의 이야기와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을요. 뭐? 그게 정말이야? 그 인간들 정말 분리수거도 안 될 쓰레기들이구나.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다니. 그렇잖아도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집에 갔었던 이야기를 해주더구나. 그 얘기 듣고 나도 얼마나 발끈했는지 몰라.
집에 갔었던 일이요? 시모가 집에 쳐들어와서 한번 들쑤시고 갔다며. 시모 나가고 너 우는 거 보고 경미가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래. 그래서 저녁에 너 없을 때 이서방 몰래 불러다가 그동안 모은 적금 통장이랑 이것저것 돈 될 만한 거 들어있는 상자 그대로 내줬다고 하더라고. 네? 그걸 왜요? 그거라도 당장 이서방 주머니에 넣어주면서 돈 때문에 너 괴롭히지 말라는 뜻이었겠지. 자기는 아파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많지는 않지만 그거라도 우선 챙기고 리서 너한테 돈 되는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이서방은 그걸 거절 한 번 안 하고 냉큼 챙기더란다. 네? 그걸 왜 엄마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지금 너랑 같은 거지. 너 힘들고 아플까봐 말 안 한 거지. 너도 엄마한테 말 못하고 속에 묵혀있었던 일들 지금 나한테 털어놨잖니. 모녀가 둘 다 서로 생각해주느라고 딱한 것들. 저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랬던 거예요. 시모가 엄마 죽음을 기원하는 부적을 써와서는 우리 집에 숨겨놓으려 왔다가 저와 마주쳐 당황해 아무 말이나 짓거렸던 것이죠. 게다가 제가 저녁에 물건을 사러 나가 있는 동안 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조용히 건넸고 그 돈을 받고 기분 좋았던 남편은 제게는 보너스를 탔다고 거짓말하면서 그걸로 치킨을 사주니 어쩌니 하면서 희죽거렸던 것이죠. 몸속에 장기가 온통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랑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 같이 밥 먹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았었다니.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는 듯이 혜선 아줌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하셨어요. 우선 경미한테는 말 안 하는 게 좋겠구나. 아픈 애는 신경 쓰는 일이 없는 게 좋으니까. 미소야, 내가 당장 유능하고 빵빵한 변호사 붙여줄 테니까 넌 이제 엄마 나한테 맡기고 그 쓰레기들 어떻게 쓸어버리면 좋을지 생각해. 간병하느라 직장도 그만뒀다면서? 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뭐 할 건지도 천천히 구상해보고. 암흑만이 가득한 동굴에 환한 불빛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혜선 아줌마 덕에 혼자 막막했던 엄마 간병에 대한 부담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지금이라도 남편과 시모의 정체를 알아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까요. 아줌마가 소개해준 변호사에게는 금방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혜선 사모님께 연락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고 둘의 대화 내용까지 전달을 했어요. 아줌마 덕분에 이 쓰레기와 헤어지는 것도 가뿐할 것 같아 어깨가 든든해지는 느낌이더군요. 다음 날 저는 바로 남편을 찾아갔어요. 웬일이야? 이 시간에 병원을 비우고. 설마 이제야 장모님 돌아가신 건가? 넌 끝까지 참. 농담이야. 네가 너무 심각한 표정이어서 농담 좀 했어. 할 농담이 따로 있지. 다 됐고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갑자기 뭔 소리야? 갑자기가 아닐 텐데. 너도 준비하고 있었잖아. 뭐? 너? 말이 짧아졌네. 너도라니. 그럼 뭐 오빠 소리가 듣고 싶으셔? 염칠한 거 물 말아 드셨나? 너 같은 쓰레기한테는 이런 호칭도 아까워. 알아? 지금 순순히 이혼 도장 찍는 게 네 신변에도 여러모로 좋을 텐데. 더 지저분해지면 네가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지 나도 장담 못해. 내가 미쳤냐? 장모 죽으면 나오는 돈이 얼만데.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는 못 해주지. 이혼 같은 헛소리하고 앉아있네. 이제 본색이 나타나네. 너랑 니네 엄마 둘이 쿵짝 맞아서 아주 난리 났더라. 우리 엄마 빨리 돌아가시라고 고사를 지내고 부적까지 썼던데?
보험금 갖고 어떻게 할지 미래 계획도 다 짜놓고. 나 버리고 새장가도 가시려고? 대단해. 너나 네 엄마나 다들 놀라워. 정말 대단한 모자지간이야. 네가 그걸 어떻게... 계획이 거창한 것 치고 숨기는 데는 참 소질이 없더라. 이동주, 정신 차려. 어디 우리 엄마 목숨값 가지고 이것들이 함부로 손을 대려고 해. 난 뭐 그냥 넋놓고 보고 앉아서 너희한테 다 뺏길 줄 알았니? 그래, 좋다. 이왕 너도 다 알게 된 거 우리 서로 터놓고 말하자. 니네 엄마 암 걸렸을 때 보험금은 고사하고 내가 반까지 내줬는데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지 엄마 간병하겠다고 회사도 때려치우고. 그러니까 왜 우리 결혼하고 굴한 병에 걸리냐고. 병이 무슨 언제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오니?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어쩜 네 엄마랑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니? 이동주, 만약 암에 걸린 게 우리 엄마가 아니라 니네 엄마였어도 난 똑같이 행동했을 거야.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네. 안 되겠어. 이대로는 억울해서 이혼 못 해주지. 그동안 비용 빠짐없이 정산해서 그거라도 받아야겠어. 비용? 도대체 무슨 비용? 간병비. 간병비? 너랑 니네 엄마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한테 간병비를 자꾸 들먹거려? 너 엄마 있는 병원 정문이라도 와본 적 있어? 꼭 옆에 붙어서 챙겨야지만 간병이냐? 나도 장모니까 마음이 쓰여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한 거잖아. 특히 네가 돈을 안 버니까 우리 집 경제 부담이 나한테 가중되었고, 나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그런 거 철저하게 다 계산해서 줘. 어차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거 기다리기보다 이게 낫겠네. 너 변호사는 구해놨니? 내 말이 다 맞는 말인데 변호사를 왜 구해? 너나 미리 구해놔. 그 보험금 다 내 위자료로 털리기 전에. 뒤돌아가는 남편을 보는 순간 제 스스로 머리를 때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인 걸 진작에 못 알아봤을까. 대화 녹음한 것까지 모조리 변호사에게 넘겼고 잘 부탁드린다며 사무실을 빠져나왔어요. 변호사가 녹음을 듣더니 참나, 내가 변호사 일을 20년 동안 했는데 이런 어이없는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네, 제가 이런 사람이랑 살았었네요. 누굴 탓하겠어요. 다 제 잘못이지. 변호사와 면담이 끝난 후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날도 역시 혜선 아줌마 하하호호 수다를 떨며 과일을 드시고 계시더군요. 가까이서 보니 요즘 엄마가 부쩍 건강해진 게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혜선 아줌마랑 재회한 뒤부터 병실도 좋은 곳으로 옮기고 수술도 가장 유명한 의사가 집도하고 수시로 건강 체크도 받게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밝아진 얼굴과 표정이 엄마의 편안한 지금 상황을 다 말해주더군요. 이런 좋은 날이 오긴 오는구나 싶었어요. 혜선 아줌마는 엄마뿐 아니라 저까지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남편과 사이가 틀어지고 갈 데가 없을까봐 미리 오피스텔 하나를 마련해 주셨었거든요. 아줌마,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전 괜찮아요. 엄마만 옆에서 잘 부탁드려요. 넌 경미 딸이지만 이제 내 딸이기도 해. 그러니까 아줌마가 해주는 거 그냥 다 받아. 어릴 때 경미가 나한테 해준 거에 비하면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피스텔은 이혼 전까지 잠깐만 있고 다 정리되면 네가 이사하고 싶은 곳으로 좋은 집 하나 사주마. 그리고 전에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 도전하고 싶다거나 잘하는 분야 있으면 겁먹지 말고 달려들어. 다 아줌마가 지원해 줄게. 외국 나가고 싶으면 말해. 어딜 가든 네가 다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마련해 줄 테니까. 거절하기 없기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줌마. 어느 날 아줌마는 그동안 병간호로 지친 제게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편도행 비행기표를 주시더군요.
네가 하도 못 정하는 것 같아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라도 여행을 시켜야겠다. 돈 걱정하지 말고 있고 싶을 때까지 푹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와. 그리고 돌아오고 싶을 때 표 끊어서 돌아오면 돼. 그동안 네가 엄마 보살피느라 정말 마음이고 몸이고 많이 고생했어. 이것들이 아줌마가 지금 줄 수 있는 선물이야. 다녀오면 더 좋은 거 많이 해줄게. 아줌마 말대로 저는 5달에 걸쳐 유럽 전역을 돌며 누리고 싶은 것을 다 누리고 돌아왔어요. 여행하는 동안 제가 무엇을 가장 좋아했었나 떠올리기도 많이 했죠. 아주 어릴 적이긴 하지만 빈 공간만 있으면 뭐든 열심히 끄적이며 그리던 제가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저는 그림을 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림이 좋았지만 엄마가 혼자 저를 키우는 형편인 걸 알고 있었기에 아무에게도 그림을 좋아한다는 걸 말한 적이 없었죠. 많이 늦었지만 그림으로 꼭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미소야, 웹툰을 그려보고 싶다고? 너무 좋지. 네가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정말 다행이다. 경미한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지. 항상 아줌마가 하는 얘기지만 앞으로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너 사는 집 근처에 작업실을 하나 알아봐 줄까? 아니에요. 지금 집에 혼자 사는데 작업실까지 필요 없어요. 집에서 하면 돼요. 이렇게까지 도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줌마는 끝도 없이 베풀어 주셨어요. 얼마 후 모든 증거 정황으로 봤을 때 당연히 남편이 귀책이 있는 것으로 이혼 결정이 났어요. 하지만 나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죽기를 바랬던 사람과 깔끔하게 이혼만 하고 곱게 보내줄 수는 없었죠. 저는 남편의 회사에 그 인간의 정체를 고발하는 내용을 퍼뜨렸고 사실 확인 과정에서 남편은 해고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당연히 업계의 소문이 파다해져 그가 일하고 싶어 이력서를 넣는 회사마다 커트되기 일쑤였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오래 못 버티고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그 사람은 3년이 넘게 무직으로 살았고 나중에는 공사판에서 돌 나르는 일까지 하더군요. 나중에 남편은 저를 찾아와 무릎 꿇고 울며 불며 잘못을 빌었지만 저는 매몰차게 모른 척했어요. 저에게 피눈물을 선물했던 사람인데 쉽게 세상을 살도록 내버려두기 싫었거든요. 그렇다면 시모는 어떻게 됐냐고요? 욕심 많고 자기 아들밖에 몰랐던 시모 역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무직인 아들 때문에 있는 집까지 팔아 돈을 되졌거든요. 나중에는 건강까지 나빠져 매일 일을 할 수 없다 보니 동네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주어 생활하고 있더군요. 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게 되었죠. 이 정도면 정신을 좀 차렸으려나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엄마는 해산 아줌마의 말처럼 최고의 의료 혜택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거든요. 물론 앞으로 몇 년간은 추적 검사로 암의 전이나 새로운 발생 여부를 계속 보긴 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후 엄마와 혜선 아줌마는 조용하고 맑은 공기를 쐴 수 있는 곳에서 하루하루 즐겁게 지내고 계세요. 아줌마가 오롯이 엄마를 위해 지은 집이라 불편한 거 하나 없이 너무 좋다고 하시네요. 저는 너무 늦은 나이라 부끄럽지만 웹툰 작가가 되기 위해 이것저것 배우며 노력 중이랍니다. 살면서 까맣게 잊고 지내던 제 꿈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웹사이트에 언젠가 제가 그린 작품이 꼭 연재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모두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